안녕하세요, 이길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신기하면서도 약간은 섬뜩할 수 있는 우리 바다의 해양 생물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바다가 점점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동해바다 또는 제주도에서 참다른 것대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잡았더라. 보고독 성분이 들어있는 이 파란고리 문어라는 아열대성 문어가 나타나니까 대형 해파리류의 일종인 노무라이끼 해파리 출현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서해바다에는 청상아리, 백상아리까지 등장해서 피서지 일대가 한바탕 혼란에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바다가 점점 아열대화되고 해류의 방향과 세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잘 못 보던 그런 해양 생물들이 자주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례들은요, 이런 변화의 조짐으로도 설명하기가 힘든 조금 특이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받은 문의 중에서 정말 가장 어이없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가 뭐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가자미과 어류입니다. 여러분, 도시어부에서도 그 이덕화 씨가 알래스카 원정에 가서 거대한 가자미를 잡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태평양 할리벗이라는 어종입니다. 보통 할리벗이라고 한다면은 넙치과 어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죠. 우리네 광어 있잖아요. 광어도 마스타드 할리벗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어종은요, 태평양 할리벗, 국명은 마설 가자미라고 합니다. 입도 크고 이빨도 날카롭고 크기가 무려 2m 이상 자라는 초대형 가자미 어류죠. 마설 가자미는 북태평양, 베링해, 캄차카 반도, 알래스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캘리포니아 연안과 더 남쪽으로는요, 일본 북해도까지도 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법 따뜻한 바다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주로 서식하는 온도가, 자, 베링해 하면은 킹크랩이 사는 곳입니다. 굉장히 춥죠. 3도씨에서 8도씨 사이에 정말 차가운 바다에 서식을 하고, 또 아주 심해 깊은 바다에 배를 깔고 사는 저서성 어류죠. 보통 이런 저서성 어류, 참치만큼 회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렸을 때는 3000km가 넘는 아주 광대한 해역을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성체가 되면은 이제 정착을 해서 크게 이동하지 않은 그런 어류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우리 바다의 동해안에 이 어종이 잡혔어요. 작년입니다. 2020년 12월에 강원도 양양에서 마설 가자미로 추정이 되는 그것을 제 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태평양 알래스카에서 잡히는 할리벗이 맞느냐라고 문의가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m가 넘어갑니다. 두께도 제법 있죠. 무게가 50kg이고 체형을 보니까 다이아몬드형에 가깝고요. 눈 돌아간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바다에는 거의 서식하지 않는 태평양 할리벗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자라는 어종은 우리나라 도감에 가자미 도감을 다 뒤져봐도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홋카이도 북쪽에서 잡힌 이 마설 가자미가 가끔씩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또 한때 일본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이 마설 가자미를 대광어라 속이고 회전 초밥집에 대거 유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회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먹는 광어와 달리 더 물컹거리고 맛이 엷어가지고 생선으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마설 가자미가 주로 서식하는 알래스카권에서는 회 문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스테이크, 구이, 튀김, 또 훈제로도 이용이 되거든요. 일본 북해도까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에도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는데, 또 우리나라 동해가 100m 이하로만 내려가도 동해 저층의 수온이 5도 안팎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여름에도 냉수대가 많이 들어와서 물이 차갑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서 수온이 이 마설 가자미한테는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회유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길을 잃은 마설 가자미가 여기 동해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태평양에서 킹크랩 잡이를 하는 러시아 선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속초로 들어오거든요. 킹크랩을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상품성이 떨어지는 일부 이제 킹크랩 같은 것들이나 부산물들은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때 같이 혼액된 요 마설 가자미가 우리 해역에 버려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정답은 마설 가자미만이 알고 있겠죠. 요 마설 가자미 같은 경우는 세계 신기록이 몸 길이가 2m가 넘어가고
18kg까지 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재미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서양 할리벗입니다. 태평양 할리벗이 한 200kg까지 자란다면 대서양은 2.7m에 몸무게가 250kg까지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요. 두 번째는 낚시계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녀석인데 주로 동해안에서 동남부, 부산, 통영, 거제 일대에서 어쩌다가 낚시할 때 잡히면 선장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낚시꾼들도 모르고 근데 그 이름을 들으면 다들 기절초풍 혼비백산하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다뱀입니다. 바다뱀. 네이버 지식백과에 바다뱀 쳐보세요. 그러면 파충류가 나올 겁니다. 맞죠? 바다뱀이니까. 코브라보다도 훨씬 맹독을 가진 알록달록한 바다뱀이 가끔 제주도 연안에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뱀은 그런 맹독성의 파충류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바다뱀은요, 표준명이 바다뱀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뱀장어목의 뱀장어과에 속하는 장어류이고요. 영어명은 롱빌 일. 이라고 표현해요. 장어를 L 어학사전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ear, longbill ear. 롱빌 이어. 몸 길이가 1m에서 1.5m로 길고 가느다랗고 요 대가리는요, 갯장어도 굉장히 삼각형으로 뾰족하지만 얘는 더 삼각형으로 뾰족하고 주둥아리가 날카롭게 앞으로 솟아 있고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육식성 어류고요. 갯장어만큼 싸나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긴 것도 굉장히 좀 싸나게 생겼는데 독은 없는데 이빨이 날카롭게 발달이 됐고, 뱀장어과의 어류를 왜, 파충류도 아닌 어류를 왜 표준명으로 바다뱀으로 지었냐고요.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주로 일본 남부지방이나 남서태평양, 인도해안 같이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장어류가 되겠고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식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남해에서 자연산 자바리가 자망에 잡혔다고 해서 봤는데 국내종이 아닌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바리라고 한다면요, 제주도 방언으로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최고급 어종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어종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진을 봤는데 뭐라? 얘는요, 일단 자바리가 아니죠. 야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종, 존재해서도 안 되는 어종이 야생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대왕 자바리였습니다. 자바리와 아열대 서식하는 대왕바리의 두 유전자를 교잡한 혼종입니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어종이에요. 그래서 양식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고,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요 혼종이 중국에서도 양식이 되고 국내 제주도에서도 지금 현재 양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남해에서 그물에 잡혔다? 아마 이것도 점성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대량 양식이 돼서 들어오는 요 홍민어, 통영에서 이제 하적하는 과정에 탈출했다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야생에서 번식을 한 경우. 그런데 요 대왕자바리가 남해안에서 잡혔다. 이것도 아마 하적 과정에서 탈출한 개체가 야생에서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얘네들이 짝짓기를 해서 암수가 이 번식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양식을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붙박이라 한 장소에만 정착하는 정착성 어종이라서 제주도에서 탈출한 애가 남해까지 올라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같은 대왕 자발이라도 중국산이랑 제주산이랑 빛깔 좀 달라요. 중국산이 더 검고 짙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적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도 같은 바리과 어류인데 얘는 더 얼척이 없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쿠아리움에 가면 간혹 보이는데 요 동글동글한 감자무늬 있죠? 감자바리, 영어로는 포테이토 그루퍼라고 합니다. 그 산호가 발달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은 호주 북쪽 해역에 살고 있고, 필리핀, 팔라우, 일본 남쪽 오키나와 해역에 사는 녀석인데 요게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혔고요. 횟집 수조로 들어와서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딱 보고 이제 감자바리라는 것을 직감했죠.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제주도 연안에서 잡혔다고 해서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제주도가 아무리 아열대어가 돼도 이게 잡힐 수 있지, 얘는 완전 열대어인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그 해외 촬영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름도 없는 섬의 시장에서 요거 파는 거 봤거든요. 필리핀과 동남아 일대 국가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인기가 좋은 생선입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고등어만큼이나 인기가 좋은 국민 생선이죠. 이게 필리핀에서는요 양식도 하고 있고, 바로 갯농어입니다. 갯농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름을 헷갈리게 갯농어라 지어놨네요. 요 생물학적 분류로 보면요 농어목이 아니라, 저도 처음 보네요,
앞치목 갯농어과에 속하는데 요 주로 어떻게 먹냐면 구이, 튀김, 스프 등으로 그리고 요 해외에서는요 밀크피쉬라고 해서 컵사이즈 우유 맛이 난다. 살에서 구웠을 때 고소한 풍미가 아주 좋은 어류가 되겠습니다. 최대 크기가 1m? 1m면 상당히 크게 자라고 보면은 꼬리가 굉장히 날렵하죠. 제비꼬리를 가졌는데 그래서 해유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어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제주도가 아무리 바다가 따뜻하다고 해도요 얘들은 무려 27도, 30도에 이르는 고수온 때에서 서식하는 애들인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해류의 물줄기에 떠밀려서 북쪽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섯 번째, 요것도 비교적 최근에 문의가 왔어요. 자, 며칠 전에 장인어른도 처음 보는 어종이 잡혀서 검색하니까 홍돔이라고 하더라고요. 고흥 쪽에 생새우 미끼 껴서 하는 외수질 낚시, 국내 바다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해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주로 중국산 양식 활어를 방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바다 낚시터에서 종종 보이는 어종인데, 중국의 양식장이라고 한다면요 주로 이제 푸젠성 쪽에 남중국 해와 인접한 굉장히 아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는 해역에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들이 많이 양식이 되곤 합니다. 일부는 우리나라로도 들어오지만 낯설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지가 않아요. 주로 중국 내수용으로 소비가 되거나 아니면 홍콩,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제 수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어종의 정식 이름은요 홍돔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어부에서도 나왔죠. 레드 스냅퍼의 원조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색깔이 빨갛고 돔 모양을 하고 있으면 구분 없이 레드 스냅퍼라고 하지만 진짜 원조격인 레드 스냅퍼는 바로 이 녀석을 말하고 국명으로는 불퉁돔이라고 합니다. 불퉁돔. 농어목 퉁돔과에 속하는 주로 퉁돔과 어류들이 아열대성이나 열대성 어류들이 많아요.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양 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거를 구이나 튀김용으로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 고흥 쪽에는요 유로낚시터도 따로 없고요. 방류된 개체가 도로 탈출해서 가능성은 없고 요거는 자연산으로 봐야겠네요. 아마 난류를 타고 저 아래에서 올라온 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번외편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사멸회유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유하는 어종인데 사멸이 돼요. 해마다 겨울이면 제주도 서귀포 인근의 방파제에서 잡히는 깍깍이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깍깍깍 소리를 내서 깍깍이라고 하는데 이 정갱이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크기 이따만한 애들이 떼어져 다니는 줄전갱이, 그리고 또 하나가 동남아시아 국가 몰디브 쪽에서 스포츠 지깅 피싱으로 잡아대는 무명 가해전갱이라고 하죠. GT가 뭐 50kg짜리 엄청난 걸 잡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실은 겨울에 우리나라 제주도로 찾아옵니다. 시어가. 이런 가해전갱이과 어류들이 서식하는 분포지를 보면은 대부분 뭐 인도양이나 남태평양 열대지방입니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제주도 쪽으로 발달되는 난류를 타고 오다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이던 애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아열대 해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길을 잃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얘들은 제주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얘들은 보통 수온이 한 25, 6도, 7도 이상의 고수온인 영역에서 서식을 하는 애들인데 겨울 제주도 바다가 또 18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춥죠. 이걸 이제 사멸 회유라고 하고요.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더 기회다 싶어서 12월, 1월 이때 반짝 들어오는 이런 애들을 이제 루어 낚시로 잡아드리곤 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문의 중에 유일하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던 어종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제주도 연안이고요. 몸은 투명하고 속에 내장이 다 비친다고 합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했는데 심해 사는 고블린 상어인가 싶었는데 주둥아리가 보니까 상어가 아니더라고요. 요거를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